강제로 시키는 걸 절대 죄책감을 갖지 말고, 초등 아이가 어떻게 스스로 찾아서 합니까? 너무 요즘 초등 시기부터 자기 주도를 남용을 한다. 우리 아이의 성향을 알아야 한다. 예습형인지 복습형인지. 사실은 제가 초등 때부터 공부 지속력을 키워달라, 공부를 시켜달라고 하면 좀 과하다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너무 꿀팁 대방출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초등 공부 지속력이라는 책을 쓰신 임민찬 작가님 오늘 모시고 초등학생들의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부를 잘하는 데 있어서 진짜 해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어떤 요소들이 되게 중요한가요? 사실은 요즘에 초등 학부모님들이 공부 욕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시지만 저는 공부 욕심보다 중요한 게 공부 습관이라고 늘 강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 자체는 되게 나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욕심이 생겼어도 하기 싫은 날에는 무너지기가 쉽거든요.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몸에 매일 공부하는 습관, 그리고 숙제가 있으면 일단 먼저 끝내는 습관, 이런 것들이 자리 잡았다 보니까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그래, 숙제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 시험이 있으면 공부해야지, 그렇게 입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잘 해낼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올바른 공부 방법을 아는 겁니다. 초등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이 공부법에 대한 회의감이 있기도 합니다. 저 공부법은 의대생이니까 가능했겠지, 머리가 좋으니까 가능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법에 대한 컨텐츠를 조금은 피하려고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아이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공부법을 학부모님들도 알고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플랜 A가 통하지 않았을 때 다른 플랜 B, 플랜 C를 해볼 수 있는 건데 네. 요즘에는 학부모님들이 한 가지 방법만 알고 있다 보니까 그게 통하지 않았을 때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학생 때 어떤 선배의 공부법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또 제가 공부법 책도 읽고 영상도 찾아보면서 네. 다양한 공부법 리스트를 제가 기억해 놓고 여러 개를 시도해 보면서 네네. 저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았던 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과목별로 사실 공부법 접근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이렇게 나눠서 좀 팁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이제 과목별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건 제가 실제로 했던 것들도 있지만 네. 제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들을 많이 하면서 네. 또 느꼈던 것들 바탕으로 정리를 해 드릴 건데요. 우선 국어부터 말씀을 드리면 국어는 크게 이 문학 파트와 비문학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문학 같은 경우는 독서가 어쨌든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초등 시기를 잘 보내려면 중고등을 알아야 초등을 잘 대비할 수 있다고 저는 믿는데요. 네. 중고등 문학은 시험 스타일 자체가 주인공이 왜 이 상황에서 슬퍼하는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런 걸 물어보거든요. 맥락을 알아야 되나요?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건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직접 동화책을 읽어보면서 이 책의 주인공이 되어보기도 하고 이 상황 속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그건 아이가 문학책을 읽어야만 느낄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사실 요즘 문학보다 비문학이 더 높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네. 약간 문학은 아이가 동화책을 재밌게 읽어도 한다는 이야기가 뭐 고양이 귀엽다거나 그런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배우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역사책을 읽으면 엄마 나 세종대왕이 뭐 했는지 알았다고 다르잖아요. 네네. 하지만 문학이 정말 이런 부분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문학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이런 걱정이 되게 많으십니다. 우리 아이가 비문학을 싫어해요 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비문학은 하나의 분야가 아니라 사회, 경제, 과학, 기술, 예술, 역사, 철학 정말 다양한 분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분명 우리 아이의 취향이 하나쯤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찾아보려는 시도를 안 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 가셔가지고 네. 다양한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 분야들을 다양하게 접해보면서 네.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주는 거,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독서라는 게 요즘에 문해력이랑 연결을 많이 지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문해력의 핵심은 저는 어떤 글을 읽었을 때 이 글이 무슨 말인지 파악하는 능력, 네. 이걸 나만의 언어로 바꾸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걸 자꾸 독서로 연습을 하려다 보니까 네. 저는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다고 봅니다. 문해력을 독서로 연습하는 게 오히려 부자연스럽다. 네, 왜냐하면 워낙 이런 것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엄마가 아이한테 과학 줄글책을 가지고 요약을 시키고 너의 말로 표현해봐라고 하는데 그게 되게 사실 부자연스럽잖아요. 네. 지속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독서는 취미다, 취미. 취미고 공부는 공부다. 분리를 시켜라. 네, 저는 분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초등 시기의 독서 교육의 목적은 네. 아이가 여가 시간에 게임이나 유튜브 할 시간에 네. 독서를 취미로 가졌으면 하는 바람. 저는 그게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독서는 아이가 좋아하는 걸 읽을 수 있게 마련해 주시고요. 아이가 과학책을 싫어하면 과학 문제집 풀어도 되는 거고 네. 역사책 싫어하면 역사 영상 활용해도 되는 거니까 네. 너무 부담감을 가지지 않으셔도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해력이 필요한 네. 그런 요약이나 핵심 문장을 찾는 연습들은 저는 그런 연습을 하는 독해 문제집으로 보완해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 따로 분리를 해서 해야 맞아요. 그런 된다. 독해 문제집을 추천을 해 드려도 되나요? 너무 좋습니다. 네, 이거 광고가 아니라 두 권의 문제집이 있거든요. 그게 한 문장 정리의 힘, 그리고 요약 독해의 힘, 이 두 권이 문제 풀이 위주가 아니라 글을 읽고 핵심 단어와 문장을 찾고 네. 그 속에서 요약하는 연습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책이라 그런 것들이 문해력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너무 꿀팁 대방출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벌써 네. 지금 국어 하나 알려주셨는데도 이 정도인데 네. 다음 수학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수학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난이도 조절, 두 번째가 개념 학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초등 아이가 수학 문제집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난이도 조절과 개념 이해 부족 이 두 가지라고 저는 보는데요. 첫 번째 난이도 조절 같은 경우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개념서가 끝났으면 곧바로 유명한 심화서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개념서랑 심화서의 난이도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근데 바로 넘어가다 보니까 아이가 어려워하고 네. 수학이 싫어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개념서가 끝났으면 응용했다가 준심화했다가 심화로 넘어가면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난이도 조절이 생명이다. 저는 60% 70% 정답률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10개 중에 7개 정도는 괜찮은데 아이한테 난이도 수준을 볼 때요? 네, 근데 5개 이하로 맞춘다. 그러면 정말 아이한테 안 맞는 거니까 네. 한 단계 내려올 용기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개념 이해였는데 중고등학교 중하위권 친구들의 특징은 자꾸 눈으로만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개념을 다 알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실제로 그 개념을 말로 해보지 않으면 내가 잘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도 항상 당장 덧셈 뺄셈 할 때부터도 그냥 받아 올림 받아 내림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엄마가 아이한테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풀었는지를 말로 설명해 보게끔 꼭 물어봐서. 하셨으면 좋겠다. 아. 내 언어로 표현하는 게 수학의 완성이다. 그 얘기를 제가 강조해서 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에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이가 연산을 할 때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를 힘들어한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네. 공부는 원래 웃으면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언제나 즐겁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네네. 연산을 게임으로 하면 그땐 즐겁겠죠. 근데 중학교 땐 그렇게 못 하잖아요. 네. 언젠가는 지면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어릴 때부터 공부는 지면 문제집으로 손으로 느끼면서 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장 지루해 한다고 해서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네. 공부라는 건 내가 싫어하는 것도 견뎌내는 힘을 배우는 거니까 그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그냥 이제 이거를 공부가 싫어도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를 습관으로 체득시켜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이 쉽지도 않을 것 같고 네. 저는 아직도 애가 스스로 동기를 느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이번 제 책 초등공부 지속력의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초등학부모님들이 요즘에 워낙 자기주도 이런 얘기들도 많고 욕심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
욕심 없으면 지원해줘봤자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맞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초등학생 때 공부 욕심을 느끼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요. 공부 욕심은 제가 봤을 때는 빨라야 중학생 때, 늦어도 고등학생 때, 내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시작하면서 그때 가야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부모님들의 역할은요. 네. 우리 아이가 공부 욕심이 생겼을 때 초등, 중등의 기본기가 아이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그 기본적인 습관과 태도를 만들어주는 게 엄마의 역할이다. 그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이 없다고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 그 얘기를 늘 네. 드리고 있어요. 네. 영어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나요? 영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고민이 제일 많은 것들 중 하나인데 영어 원서 자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원서를 읽는 거요? 네네, 원서를 읽고 그걸 음원으로 듣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영어도 언어인 만큼 실제로 그 맥락 속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네. 직접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네. 그런데 처음부터 초등 저학년 때부터 단어, 문법, 독해 위주로 했던 학생들은 네. 나중에 중고등학교 올라가서 내가 모르는 어휘나 모르는 문법이 시험에 나왔을 때 당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 유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원서를 읽었던 학생들은 앞뒤 맥락을 통해서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대략 이런 느낌이겠구나. 네. 그 맥락을 파악하는 연습이 그래도 원서를 통해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원서를 그래도 접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그 과정에서 모르는 단어를 그때그때 찾아보는 건 반대합니다. 그러면 원서를 읽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원서를 읽는 목적은 네. 맥락 속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부드럽게 맥락상 넘어갈 줄 아는 아. 그 연습이 중요한데 모를 때마다 찾아보면 네. 그 연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서를 읽는 건 좋은데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체크만 해놓고 네. 다 읽고 다시 돌아와서 그 단어들 위주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리고 하나 더 강조를 드리는 게 네. 영단어 암기입니다. 초등 고학년 정도가 되면 영단어 암기가 저는 필수라고 보는데요. 네. 사실은 요즘에 영어 전문가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영어 원서만 읽다 보면 영단어를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네. 마치 국어에서 독서만 하면 다 독서하면 되듯이 국어에서 단어장 따로 안 외우잖아요. 네. 그거랑 영어랑 비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국어랑 영어는 비교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국어는요, 엄마가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조기 교육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한글을 수도 없이 말을 해주고 네. 듣게 하면서 단어를 그러니까 당연히 아는 거예요, 많이. 근데 영어는요, 아이가 1살 때부터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외국어기 때문에 단어를 어쨌든 단어장을 통해서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도 아이가 단어를 외우는 걸 어려워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네. 영단어를 누가 재밌게 외웁니까? 그죠. 재밌지 않아요. 재미없어도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단어도 하루에 3개든 5개든 그래도 한 초4 정도부터는 초등 영단어 위주로 외워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기 싫어도 강제로 해야 되는 거, 네. 어쩔 수 없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네. 그거 아이들을 말로 이렇게 설득시키고 납득시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공부라는 걸 설득하고 납득하려고 하는 게 문제다. 왜냐하면 선택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네. 해야 하는 겁니다. 네. 밥을 먹어야 하고 당연히 내 할 일을 하는 거죠. 학생의 역할을 하는 것 뿐이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워낙 공부 정서, 우리 아이의 마음이 강조되다 보니까 네. 공부를 시키는 게 되게 나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공부는 일단 엄마가 시키면서 하게 되는 게 공부입니다. 일단 해봐야 실력이 오르고 그래야 자신감이 붙는 거죠. 사실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고 모든 활동이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태권도 배우면 재미없습니다. 나 하얀 띠고 아는 게 없으니까 재미없어요. 네. 근데 점점 띠 색깔이 바뀌어 나가고 네. 검은 띠 한번 따는 순간 그때부터는 재밌다고요. 내가 잘하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누구나 재미없지만 그걸 일단은 꾸준히 엄마가 이끌어줘야 성취감을 느끼고 나도 더 성장할 수 있구나. 네. 그 아이가 느끼는 거니까 강제로 시키는 걸 절대 죄책감을 갖지 말고 초등 아이가 어떻게 스스로 찾아서 합니까? 너무 요즘에 자기 주도에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자기 주도는 중고등 때는 하는 일이고 네.
너무 요즘 초등 시기부터 자기 주도를 남용을 한다. 그러니까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네. 해야 한다는 걸 네.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 해야 한다. 할 일 하는 거예요. 할 일 하는 거다. 네. 그러면 지금 과목별로 알려주고 계셨는데 마지막으로 사회, 과학을 분리할까요? 아니면 같이 하나요? 사회과학이랑 역사까지 아. 할 건데요. 제가 늘 사회과학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아이의 성향을 알아야 한다. 예습형인지 복습형인지. 어떤 아이들은 예습을 미리 했을 때 수업이 재미없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아, 내가 아는 게 아는 나으니까 거니까. 집중을 못하는 그쵸. 거죠. 근데 어떤 아이들은 예습을 해야 들리는 게 있고 어. 자신감이 생기고 발표도 하고 네. 나아는 거 나왔으니까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성향은 어떻게 파악해요? 그 성향을 파악하려면 네. 예비 초3 때 예습을 안 해야죠. 안 하고 보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 학부모님들이라면 사회과학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나 이런 거 먼저 읽히지 말고 네. 초3 1학기를 네. 일단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한 단원을 학교에서 들은 다음에 아이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공부 안 하고 들었을 때 어떠냐고. 아이들은 명확히 얘기를 할 겁니다. 네. 나 되게 재밌던데? 그럼 예습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용어가 어렵고 좀 어려운 거 있었어. 그럼 이 아이는 예습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판단하는 게 네. 빠르다. 그러니까 섣불리 걱정하고 예습부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습이 필요한 아이는 어떻게 하냐? 딱 어휘 정도만 네. 한 단원 정도 앞서서 네. 이번 단원에서 어떤 어휘 같은 거 배울 건지만 같이 좀 넘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역사 마지막으로 잠깐, 또 요즘에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네. 그래서 학습 만화도 되게 인기가 많고, 그것도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쵸. 학습 만화. 이 최태성 선생님, 설미서 선생님, 네. 용 선생 다 워낙 대표적으로 많죠. 나올 때마다 큰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역사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접근하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 왜냐하면 요즘에 워낙 레벨 테스트가 보편화되었다 보니까 네. 역사도 왠지 시험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쉽게. 네. 근데 그러는 순간 역사가 암기 과목이 돼버립니다. 아. 생 암기 과목. 그럼 재미없거든요. 네, 네. 저는 역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네. 그 흐름을 보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역사를 학습 만화든 영상이든 다 찬성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많이 들어두고 흐름을 네. 보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도 그런 측면으로 역사는 접근하면 되는 거다. 암기를 하거나 아이한테 누구 업적 뭐야? 그 대답 못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을 볼 줄 아는 거. 그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과학도 학습 만화 많잖아요. 네네. 같은 맥락에서 찬성하시나요? 그렇죠. 과학이랑 역사는 네. 제가 늘 찬성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제가 학습 만화 중에서 조금 제가 좋아하지 않는 부류의 학습 만화는 네. 문학 분야인데 학습 만화를 넣어버리는 걸 저는 경계합니다. 문학은요. 고양이의 결사 깜냥, 똥볶이 할멈, 답한다 편의점, 낭만 강아지 봉봉부터 재밌는 책들이 이미 많아요. 네. 만화를 안 넣어도 잘 흘러갈 수 있어요. 근데 만화가 들어가는 순간 시선이 뺏겨 버린다는 게 있어서 아이들이 만화만 보고 네, 안 보죠. 저는 문학을 만화로 꼭 안 해도 된다고 봐요. 비문학은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줄글을 읽고 좀 그래도 충분히 재밌는데 만화가 있으면 아무래도 밀려서 네, 그 맞습니다. 줄글 읽기를 더 싫어하잖아요. 네네. 아이들은. 예, 이해가 갑니다. 네, 과목별로 중요한 것들을 짚어주시면서 사실 이제 처음에 공부 지속력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공부 지속력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제가 초등 때부터 공부 지속력을 키워달라, 공부를 시켜달라고 하면 좀 과하다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중학생만 되더라도요. 네. 사춘기가 시작되는 순간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줄 수도 없을 뿐더러 네. 현상 유지만 해도 성공입니다. 사춘기 시기는 현상 유지만 해도 성공이거든요. 위로 발전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춘기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할 시기가 아니라 네. 학원 때문에 하고 그렇게 버티는 게 사춘기 시기거든요. 네. 근데 이 시기에 공부 습관이 없었으면 무너지기도 쉽고 네. 사춘기가 되는 순간 현상 유지이기 때문에
그럼 사춘기가 오기 전에 어느 정도는 올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아직은 초등이라 공부를 할 때가 아니니까 낮은 상태로 사춘기를 마주하면 그대로 이렇게 현상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자꾸 본격적인 공부는 이 고등 시기라는 말도 많이 하시는데 네. 고등은요 실전입니다. 네. 그때는 새롭게 단어를 외우거나 수학 선행을 하거나 추가적인 습관을 만들거나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취미로 독서를 한다거나 이럴 그쵸. 시간은 전혀. 그때는 실전이에요. 실전. 고등 3년은. 네. 그러니까 초중등 9년 동안 했던 걸로 고등 3년을 버티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등 3년은 보통 사춘기고 친구가 좋아질 시기예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아, 없네요. 습관들을 잡아주면 좋겠고 소신 있게 공부 습관과 태도를 잡아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태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봤는데 진짜 그 공부 지속력, 습관으로 만들어주는 거 이거는 진짜 하나하나 트러블이 생길 것 같아요. 하다못해 그냥 숙제만 하는 것도 애들은 싫어하는데 그렇죠. 거기다 플러스 공부까지 그것도 그 전 과목을 다 어떻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저는 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매일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매일 하는 습관. 매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공부를요. 네. 초등 저학년도 토일도 하루에 5분이라도 좋으니까 오.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안 하는 날이 이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주말 공부 말씀드리면 어떤 학부모님들은 네. 약간 흠칫하세요. 왜냐하면 어른들도 주말에 쉬는데 맞아. 무슨 애한테 주말까지 하라는 거냐고. 네. 근데 저는요 그 반대라고 봅니다. 어른은 이미 어른이기 때문에 주말 이틀 쉬어도 월요일날 출근하면 정신 차리고 일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은 아직 습관이 안 쌓였어요. 제가 금요일날 정도 강연하면 학부모님들이 그래도 밝으시거든요. 왜냐면 월화수목금 5일까지 지나면서 습관이 쌓인 거예요. 어느 정도. 네. 근데 토일 이틀 쉬어버리니까 또 월요일날 리셋됩니다. 네. 그리고 월화수목금 되나 싶더니 또 토일 쉬어요. 아. 흐름이 끊긴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연산 한 페이지라도 좋으니까 네. 매일 공부하는 습관. 매일이라는 키워드가 늘 독서든 공부든 붙어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 반대로 게임이나 유튜브 같은 건 매일이라는 키워드가 안 붙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도 매주 금요일은 전자기기 없는 날 규칙을 정해서 네. 매일이라는 키워드는 없었으면 좋겠다. 하루를 네. 빼도 좋으니까 일단. 반대로 적용하면 되네요. 맞습니다. 저는 그걸 가장 강조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플래너입니다. 플래너.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려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네. 계획을 세우려면 내가 나의 공부 속도를 알아야 합니다. 수학 문제집 4페이지? 30분 걸리겠는데? 아. 영단어 10개? 40분? 네. 이런 느낌이 있어야 계획을 세워요. 네. 근데 초등 아이들은 그 감각이 없죠. 한 번도 재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 네. 초등 아이한테 네. 플래너 형식 안 거쳐도 좋으니까 네. 각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 너가 생각했을 때 몇 분 걸릴 것 같은지 손으로 적어보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실제 걸린 시간을 체크해서 네. 그걸 비교해 보도록. 아. 그 연습이 저는 정말 나의 공부 속도를 아는 데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거 늦어도 몇 살 때부터는 해야 될까요? 이거를 초등학교 1, 2학년 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래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이제 수학이 좀 본격적으로 분수도 나오고 하니까 네. 전 과목보다는 일단 수학부터 한번 수학 문제집 오늘 만약에 2페이지를 푼다고 하면 네. 아이한테 미리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은지 네. 한번 적어보게 어. 하시면 좋겠고요. 네네. 플래너에 있어서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어쨌든 요즘에 자기주도라는 키워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핫하다 보니까 네. 초등 아이한테 자꾸 플래너를 직접 쓰게 시키거든요. 아, 네. 그리고 이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아이한테 플래너를 쓰게 시켰더니 아니 수학 문제집을 자꾸 한 페이지만 하고 싶다고 적는다고. 네. 근데 제가 초등학생 이후도 그렇게 적을 거라고요. 어. 그러지 않아요? 네. 저한테 적을 권한이 있고 저한테 하라며요. 네. 그럼 저는 당연히 한 페이지라고 적겠죠. 네. 그래서 저는 자기 주도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아이한테 쓰게 하더라도 어떤 문제집이랑 얼마나 분량을 할지 정도는 네. 엄마가 정해주자. 대신에 수학부터 할지 영어부터 할지 네. 이런 정도의 권한을 줄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자꾸 분량까지 맡겨놓고 엄마가 맡겼잖아요. 네. 근데 아이가 한 페이지만 한다고 하면 안 된다. 음. 분량은 엄마가
주도권을 가지고 네. 순서 정도만 아이한테 맡기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공부 지속력을 초등학생 때부터 길러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마무리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이 영상이 오픈될 때가 새학기거든요. 네. 4학기 3월. 네, 이걸 보시는 초등 부모님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부를 잘해야만 행복한 것도 아니고 네. 공부랑 관련된 직업이 아닌 경우들도 많고 내가 간 대학과 다른 전공을 하게 되고 다른 직업을 가지게 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초등 때 공부를 강조를 하는 건 학부모님들에게 공부를 성적 때문에 하는 거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공부라는 건 초등학생 이 시기에 태도가 잡히는 시기입니다. 나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이 시기에 공부를 통해서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내는 태도를 배우고 내가 조금 어려운 것도 좀 더 한 발 더 나가서 성실하게 나만의 것을 만들어 보는 그 태도와 자세를 배우는 데 있어서 네. 공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학부모님들이 요즘에 AI 시대, 과연 이 공부가 의미 있나? 너무 예전 방식의 공부 아니야? 그리고 특히 앞으로 입시 변한다는데 네. 2028, 2032 대입 변한다는데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AI 시대가 오든 대입의 시대가 오든 결국에 살아남는 건 아이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네. 모르는 게 있으면 공부하는 자세, AI가 나왔으면 AI가 뭔지 찾아가서 확인하는 자세, 그게 바로 공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자세거든요. 네. 입시가 바뀌어도 결국에 뽑고 싶은 학생은 이런 학생을 뽑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도 성적이 당장 안 나왔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앞으로 세상이 많이 변하겠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살아남는 건 아이의 태도와 습관과 자세니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공부 지속력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